네,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2022년 저축은행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이고 실적 방향은 저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2021년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지속되었고 전반적인 실적은 유지되었습니다. 대형저축은행의 빠른 성장세가 이어졌고 특히 계열 기반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은행 계열 저축은행의 성장도 두드러졌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운용 수익률은 하락하였지만 여신 확대와 이자 비용률 하락으로 이자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상반기 ROA가 2.2%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7월부터 반영되고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익성은 상반기 대비로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정이하 의심 비율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류의 조치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 적정성은 소폭 저하되었는데 이는 순이익 증가로 자기 자본은 증가하였지만 여신도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2022년 저축은행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또 금융규제 유연화 종료 등 최근 규제 변화는 저축은행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 성장이 위축될 것입니다. 2022년에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며 DSR 기준이 하향되는 등 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다만 기업 대출과 중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절대 여신 규모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 규제 환경 하에선 중금리 대출이 거의 유일한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중금리 대출 위주의 사업 기반 안정화 여부가 실적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수년간의 중금리 대출 취급을 통해 데이터가 누적됨에 따라 신용평가 시스템이 일정 수준 정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중금리 대출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 하향으로 인해 차주 구성이 변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2021년 대비 저하될 전망입니다. 우선 수익성의 경우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하향으로 운용 수익률은 낮아지고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조달 비용은 증가하여서 순이자 마진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 건전성 저하에 따라 대손 비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말 만기 연장 상환류의 조치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계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대손 비용 부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본 적정성도 수익성 저하로 인한 순이익 감소에 따라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축은행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적극적인 충당금 적립 확대에 힘입어 저축은행 업계의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만기 연장 상환류의 조치 종료 이후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전망으로 저축은행별로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자산 건전성 저하 수준이 차별적일 전망입니다. 특히 자본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은 공격적인 외양 확대를 지양하고 자본 왕축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크레딧 이슈입니다. 총 4가지 Q&A를 꾸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 따른 리스크 요인입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저축은행의 신용도와 관련 있는 부분은 만기 연장 상환율의 또 유동성 비율, 예대율 이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의 경우 규제 적용 유예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만기 연장 상환류의 조치 종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채무 불이행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자체의 만기 연장 상환류의 대출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다중채무자가 타 금융기관의 해당 관련 대출을 채무 불이행할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저하 요인입니다.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입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었던 대형 저축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금리 20%로의 소급 적용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폭은 연간 이익 창출 규모와 비교하면 크진 않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에 충당금 환입이 발생할 예정으로 이 충당금 환입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주력 상품이 변화하게 되면서 차주 구성이 변화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저신용자 대출 시장 축소에 따라 신규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지 여부도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군이 중신용자로 변화되면서 저축은행과의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은 일정 수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금리 단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출이 쉽게 실행되지 않았었던 그 고객군에 대한 대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면 저축은행의 대출 성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등급 이하와 유사한 신용점수 700점에서 799점 인원 중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2020년 말 기준 21%에 불과합니다. 타 신용점수대의 대출 보유 인원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는 즉 잠재 고객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올 하반기 유상증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 상태이고 최근 토스뱅크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신 경쟁 심화로 연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는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이 미칠 재무 측면의 변화입니다.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모두 부정적입니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대출보다 예금의 만기가 짧아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에 빠르게 반영되는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업권 중 차주의 신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타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 운용 규모는 작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